제27자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였습니다.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째 불안한 안보, 불안한 평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안보와 평화의 관계에 관해 공인된 원칙이 있습니다. 북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교류협력에 의한 평화운동과 점진적 통일이라는 대북 3원칙이 그것입니다. 최근 대북 전담과 함께 날아가 버린 고위급 접촉은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한 주체인 북이 빠진 외교 안보 통일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미 접촉,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북러 대화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외교 안보 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만 가지고는 북핵이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보장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남북관계 발전사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한 9.19 공동성명이 가능했고 또 그 이행을 위한 2.13 합의 등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와 육자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어제 연평도 도발 4주기를 맞아서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사상 예산 심의에 관한 한 여당에 의한 시간 끌기라는 것은 전대미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12월 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그것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간의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물리적인 시한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 처리로 인해 공중 증발해버린 사자방 국민월세 100조 안부터 되돌려놔야 합니다. 또한 과거 새누리당의 부자 감세 감행 처리로 구멍난 나라 곳간 100조 원부터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영건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정기국회 폐회까지 꼭 보름이 남았습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차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고 또한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서민 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선결조건 이행 없이는 서민 증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MB 정권이 단행한 재벌 대기업의 감세 조치만 원상 회복시켜도 5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됩니다.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같은 낭비성 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면 10조 원 이상의 민생 재원과 경제 살리기 재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보육 대란도 기초연금 지급도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 예산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방재정 고갈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주 누리과정 보육 예산 여야정 3자 합의를 새누리당이 그것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야당의 언론 공작을 핑계대며 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 간의 합의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 입장을 존중해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며칠 전 유의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60년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2,531만 명으로 남성 인구 2,530명을 추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날 정도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여초 현상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선진국들도 한결같이 출산과 육아 비용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가로막고 있는 어린이집 의무보육과 의무급식이 해결될 때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를 막는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정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검찰의 야당 탄압, 사정정국 조성의 칼바람이 거세기만 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듯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검경의 수사 패턴은 계획된 표적 수사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삼은 후원금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당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앞두고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편파일색 수사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소액 후원금 표적 수사가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소액 기부 제도를 마치 진흙탕처럼 만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의 중의원이 해산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은 중의원을 해산한 것입니다.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절망적 수준입니다. 더구나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는 당시 당내 유력자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아 사면 초과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총리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명분 없는 해산을 택한 것은 정권 연장 의도라고 합니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베노믹스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도 아베노믹스 실패를 거울 삼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길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경제 민주화의 토양을 속히 일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대한야당의 부재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해산권을 빼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하루속히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유럽이 1,3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 중국도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국가들이 환율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양적 완화를 중단한 상태지만 무려 6년간 돈을 풀었고 유럽, 일본, 중국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돈 풀기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환율 전쟁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접국에 피해를 주는 일종의 불공정 행위인 셈입니다.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는 필패 카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다른 나라들의 기습적 양적 완화에 부안해하지 말고 첫째, 부패와 불공정 행위를 추방하는 일, 둘째,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 다시 말해서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신비 인하부터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 등 경제정책을 확장적 기조에서 관리형 기조로 일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1993년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탈퇴 전력을 거론하면서 제4차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차 대전 때 일본의 핵이 투하된 이후 지난 70년간 지구상에는 핵무기 사용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의 기운을 활짝 피웠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제1연평해전처럼 강력하게 응징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광역시도에 국가직 1, 2급 안전담당 실국장 자리를 내년 3월까지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자부가 시도의 행정부지사,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직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전실장을 국가직으로 신설해서 제밥그릇을 더 챙기겠다고 행자부는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합의했던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화 전환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에 안전담당 실국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안전실장이 필요하더라도 지방직으로 해서 시도에서 자체 승진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리 보존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시도 안전실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소방직의 국가직화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논쟁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 외무성 성명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한 데 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핵전쟁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도 도를 넘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위협입니다. 인권은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북한이 존중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 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호 여사님의 방북을 대북 특사로 활용하여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에게 그런 뜻이 있다면 여사님도 기꺼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당은 이호 여사님의 방북이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과거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우리 당의 경험을 폭넓게 활용해 달라는 조언을 정부에 드립니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공을 돕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 4주년이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4년 전 연평도를 휘감았던 자욱한 호연과 희생자와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민 정서의 핵 개발보다도 더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 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만 아니었다면 의사 조치가 지금까지 존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은 평화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협박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에 대한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제는 협박이 생뚱맞다는 것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교문위조차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합의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밤낮 없이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청와대 눈치만 보는 당 지도부가 느닷없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강행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여차하면 기한을 핑계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할 모양입니다. 야당을 협박하고 소속 위원을 억압하는 정치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도 아닙니다. 예산 국회를 더 이상 협박하지 말고 화합을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야당 탄압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의 선거범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관련하여 여러 건의 선거사범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시의 부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선거 막바지에 허위사실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필훈 안양시장입니다. 선거 공소시효 만료 12여일이 남은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결정이 됐고 이필훈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당 소속의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그리고 최근에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검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의정부 시장에 대해서도 11월 20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체장 중에서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이나 새누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재정시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33명이나 됩니다. 33명이나 됩니다. 만만의 그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계시고 또 국정원 요원 감금 사건으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신하경, 신계준, 김재인 의원이 재판 중이고요. 현재 수사 중인 건을 봐도 대리기사 사건으로 김영현 의원, 또 유병헌 사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범계 의원, 치과협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양승조 의원의 11명의 포함 12명의 의원이 지금 수사 중이고요. 물리치료사협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이종걸 의원의 10명, 또 한전 KDN 입법 로비 사건으로 2명의 의원, 이렇게 해서 총 34명의 의원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30명 중에서 무려 34명이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것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망신주기식, 흘리기식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사 패턴을 보면은 보수단체가 고발을 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주기,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의원들은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종결되고 또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이 나더라도 의원들의 훼손된 명예는 누가 다시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이런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뭡니까?